안녕하세요. 김비트의 코인 순정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보시면 처음으로 하면은 달러 인덱스인데요. 저희 채널에서도 많이 다뤘는데 달러 인덱스 자체가 요 구간을 저희도 보고 있었는데 이걸 넘으면서 약간의 횡보가 있었고 이 구간 동안에는 큰 상승을 보기 좀 어려웠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달러가 횡보가 끝나갈 때쯤에 ETF 가짜 뉴스가 나오기도 했지만 어쨌든 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지금 비트가 많이 올랐고 또 나스닥도 반등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인덱스 자체가 다시 이 상단 기존에 이제 상단이었던 저항선을 아래로 지지가 된 원래 지지가 다시 됐었죠. 저항선이. 네, 지지가 되던 게 뚫리면서 이 인덱스가 박스권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위험 자산 쪽이 선호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년에 금리 뭐 인하나 아니면 지금의 이 동결 구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기 때문인 것 같은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하를 처음에 할 때는 주식이든 코인이든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부동산도 그렇고. 근데 인하하기 전에 동결 구간이 오히려 반등 장세가 오는 구간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일단은 좋아 보입니다. 아서 헤이즈가 한 얘기인데 경쟁이 놀랍다. 미국이 ETF를 출시하라는 대리 자산 관리자인 블랙락을 보유하고 있다면 중국도 ETF를 출시하려면 대리 자산 관리자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래서 보면 홍콩에서 이제 그런 걸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콩 Mules Allowing Spot Crypto ETF 해가지고 이제 아시아 허브로서 홍콩이 부상할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이런 와중에 JP 모건이라는 되게 가장 또 큰 회사 중에 하나죠. JP 모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원하는데 이게 오닉스라는 게 이제 JP 모건에서 만들려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인 것 같아요. 제가 좀 리서치를 해보니까. 근데 이제 오닉스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실행이 된다는 거고 블랙락이 핵심 역할을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대부분의 소매업체라는 거는 개인 투자자가 잠자고 있는 동안 CBDC가 출시될 예정이고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른다. 그 어떤 상상보다 훨씬 뛰어나다라는 건데 이거에 대한 또 글을 이어서 가져온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한 말은 우닉스는 가스가 없는 허가형 EVM 체인, EVM은 이제 이더리움과 호환되는 체인을 말해요. 이더리움과 호환되는 체인을 통해 이미 1조 달러를 운영했다. 내부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여 채권과 외환 및 모든 종류의 자산을 토큰화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020년도에 그 컴퓨터 공학 교수이자 또 금융학 쪽의 교수인 분과 대화를 몇 번 했었는데 그 교수님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게 한 5년 안에 짧으면 5년, 빠르면 10년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미술품이나 부동산 등등 해가지고 주식도 포함해서 수많은 지금에 있는 유동 자산과 부동 자산들이 유동화가 가능하게 토큰화가 되지 않을까? 그때는 이제 토커나이제이션이라는 표현을 제가 쓴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분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그 퀀트를 만든 1세대 분 중 한 명이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그럴 것 같진 않습니다라고 저한테 말을 했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런 말을 하셨는데 20년도 이제 그게 봄쯤이었고 여름과 가을 넘어갈 때 지금은 없어졌지만 루나 기반에서 만들었던 디파이 중에 이제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요. 합성자산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토큰화한 기술을 따라가는 이제 우리가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나왔었고 실제로 이런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걸 보니까 아마 빠르면 뭐 2, 3년 안에도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진짜 진행된다고 하면은 세상의 모든 부동산들이 유동화가 다 가능하게 토커나이제이션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하락장을 주도한 1K에서 10K 고래는 여전히 조용하다. 최근 증가한 움직임은 내부 이동 데이터가 반영되었을 것 추정되고 만약 실제 입금이더라도 크게 문제를 수지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전히 매도 압박을 받고 있는 주체는 10에서 100 BTC 상대적으로 낮은, 그러니까 10BT에서 100BT 정도 가지고 있는 상대적으로 낮은 매도 압박을 만들 추세다. 이게 1K에서 10K이고 보시면 매도 압박이 줄어들고 있고 보면은 이제 10K에서 100K, 10비트에서 100비트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거래소로 비트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죠. 상대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고래보다는 새우가 많이 움직이고 있다. 자, 그리고 지금의 움직임이 아이러니하게 20년도 가을, 겨울과 좀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뭐 이거는 차트적인 것도 약간 단기적으로 그렇고 시기적인 것도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20년도 말부터 21년도 중반까지 신고점을 갔는데 저는 사실 신고점을 24년도 중반까지 갈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이 뒤에 내용은 좀 달라지지만 어쨌든 지금의 움직임의 모습이 좀 비슷하다라는 관점이고 지금부터 40% 구간까지 위로 오르면은 마침 48,000달러에서 52,000달러 사이로서 저희가 지난 6월 때부터 얘기했던 23년도의 고점이 탄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기간에 이번 올해 안에 오면은 저희 채널이 어쨌든 1년 반 전에 얘기한 게 1년 반이 지나서 맞은 게 된 거고 만약에 이게 내년에 가더라도 시기적인 차이가 좀 있지만 단기 고점까지는 맞췄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48K에서 52K 사이가 온다면 아직까지는 정리를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닥터 프로핏을 가져왔는데 그럼 단기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단기적으로 타겟은 이 사람은 37,200에서 38,000 사이까지가 단기 1차 타겟이고 뭐 근데 아래로 만약에 떨어진다면 여기서는 롱 오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3만 위에서는 롱을 박는 게 맞다. 많이 떨어져도 3만 안 뚫릴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멈춰서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보면은 단기 진입이고 이 사람이 근데 몇 주 안에 SEC 거래소 규제 테러 자금 조달 돈 세탁과 관련해서 큰 퍼드가 발생해서 이 사람 얘기로는 위로 가기 전에 한번 떨고 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MA 100일선과 200일선인데 사실 MA 100일선과 200일선에서 이 100일선이 200일선 아래로 간 적은 없었어요. 그동안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2013년도부터. 근데 이번에는 아래로 갔다가 다시 위로 바로 꺾여서 올라올 것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꺾였던 것 자체가 의외의 일이고 다시 위로 간다면은 그대로 추세를 타는 거기 때문에 매우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대략적으로 볼 건데요. 비트코인을 먼저 볼게요. 비트코인 달러 차트고 일봉상에서 이 RSI 저는 아까 영상에서 70을 기준으로 봤는데 저희는 80을 기준으로 봐요. 그래서 80 기준으로 봤을 때 82로 간 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82로 올해 초에 한번 갔었고 이번에 이제 82로 갔다가 다시 떨어져서 지표를 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좋은 점은 지표가 아래로 식는 동안 가격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 영상, 지지난주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적 조정이 아니라 X축, 기간 조정을 통해서 가격은 다소 조금 오르더라도 좀 지지부진하게 천천히 오르면 지표가 식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지금 지표가 식은 상황이고 보통 이러한 상황에서는 추가 상승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을 보고 있고 차트적으로 보았을 때 지난 22년 8월 달부터 해서 올해 4월 달 고점을 잇게 된다면 위에 저항선이 하나 생기는데 이게 마침 또 37K 초반이에요. 따라서 여기에서 벽을 한번 부딪힐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기까지 추가 상승을 열어놓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이더리움에 대한 차트가 매우 좋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설명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이더리움이 사실 이 하단 지지선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그냐의 차이인데 제 개인 트레이딩 뷰에서는 이게 닿았거든요. 0.051 비트 대비로의 차트 사토시 차트인데 닿고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반등 중이고 이게 6년짜리 삼각 수렴인 만큼 하단 지지선에서는 꼭 사볼만 하고 위에 저항선에서 한번 팔든가 아니면 보수적이라면 위에 저항선을 뚫을 때 사면 좋다라는 건데 이 갭이 생각보다 조금 큽니다. 보시면 0.051에서 32%예요. 근데 만약 비트가 오르면서 이더가 이것도 양봉이 뜬다면 이더가 더 오른다는 뜻이기 때문에 32%가 아닌 뭐더 되겠죠. 40%, 50%, 60%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더가 매수를 하기 괜찮은 자리였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마침 어제 이제 오늘 차트가 좀 중요한데 단기 차트 지금 보시면 이더리움이 올해 4월부터 7월 비트는 올해 4월보다 비싸지만 이더는 올해 4월보다 지금 가격이 아직 더 올라가지 않았죠. 올해 4월은 2,100달러였으니까 이 구간을 뚫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이었을 때 저항선이 나오는데 오늘 이제 복마감을 9시에 하면서 새로운 오늘 일봉이 생겼는데 복마감에서 뚫고 떨어졌다가 다시 오늘 봉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위로 올라간다면 추가 상승을 할 여건이 충분히 있다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차트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리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리플도 한번 봐드리려고 하는데요. 리플은 단기적으로는 과매수 구간이긴 하지만 리플 특성상 과매수 구간에서 추가 상승할 때 그냥 쭉 올라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저 부분은 설명을 드리지 않을 거고 이 주황색 선이 이제 코로나 때 빈부터 중간 20년 12월 달 저점까지 이었던 선인데
이 선이 유의미한 게 지난 SEC 승소가 리플이 나왔을 때 딱 여기서 저항을 맞았어요. 주황색 선에서. 그리고 빨간색 선으로도 이렇게 이었을 때 보시면 단기적으로 빨간색 선은 0.84달러 정도에 위치했으니까 여기까지 갈 수 있고, 어떤 이슈로 인해 급하게 많이 오른다면 1.18달러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리플까지 이번에 보고, 저희 채널에서는 뭐 남들은 잘 모르지만 YGG를 밀고 있는데, YG는 게임 관련 토큰이고, YGG의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저항선이 있었는데 요 구간이 내 시간으로 본다면 들어서 위로 올라간 상태이고, 지지선 또한 명확하게 지지를 지속적으로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차트가 수렴해서 일단 올라갔다라고 보고, 위에 저항선은 0.68과 위에 여기 지난번에 고점이었던 뭐 딱 1달러 정도가 저항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스닥, 이제 미국 주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스닥이 위에 저항선이 명확해요. 지금 이게 나스닥 US 150인데, 오늘 만약에 나스닥 상승해서 15,151 뚫으면은 새롭게 또 올라갈 수 있는 장이니까,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인덱스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나스닥과 코인 쪽은 좀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괜찮아 보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